지금 목마르다고 스타벅스 커피를 그냥 사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 견뎌서 8천만 원을 모은 다음에 사 먹는 게 부자인 거예요.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퇴사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요. 네. 매일 야근하고 이렇게 사는 게 결국 내가 원했던 삶인가를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선배분들이 결국 나의 미래일 텐데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었나? 라고 되새겨 봤어요. 그런 선배의 삶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에는 맞지 않는 선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 회사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으로 이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퇴사를 결정을 했고요. 그렇다고 바로 퇴사한 건 아니에요. 3년 정도 이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묻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데 평생 할 수 있는 건 뭘까? 지루하지 않고 네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저한테 남는 단어가 4개가 있더라고요. 네. 투자 공부, 돈, 책, 나눔이었어요. 나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결국엔 제 투자 공부로 인해서 나오는 그렇죠. 정보들이고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고 저도 실제로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책은 제가 채널에서 한 권에서 2권 매달 소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걸 해보려고 또 시간은 없지만 그래서 주말이나 이제 새벽 시간 쪼개서 엔잡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러면 처음 시작했던 엔잡은 어떠셨나요? 우선은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이나 이런 걸 해야 돼가지고 네.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제약이 꽤 컸어요.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전자책 그리고 오프라인 주말 강의 그리고 유튜브,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다 해봤어요. 나름 요즘에 있는 그런 엔잡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열심히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게 맞는 거는 좀 유튜브였어요. 그 중에 잘 됐던 게. 그래서 그걸 이제 꾸준히 키워오면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거 하듯이 똑같이 다른 걸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그분은 하셨는데 회사에서 저보다 수익이 5배 이상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마다 다 방향이 좀 다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혹시라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탈출을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만 해보는 거는 좀 답을 찾기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해보고 내게 맞는 걸 찾아야지 그래야 내게 맞는 옷이 될 테니까 맞아요. 그걸 입고 이제 생활을 할 거고 그 옷을 리폼해서 또 입다 보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저도 제가 유튜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절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네. 지금의 수페TV가 있기까지 그간의 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유튜브를 2019년 4월에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5년 차가 되어 가는데 5년 차. 그래서 만 4년에서 5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얼굴 없이 하면은 누가 되겠냐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얼굴 없이 하는 채널들은 크게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저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신 분들은 투잡이나 이런 엔잡을 하다 보면 회사 내규를 막 찾아볼 거예요. 네, 맞아요. 뭔가 이제 삐뚤어졌을 때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가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것 때문에 얼굴 없이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저분들은 그걸로 성공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네. 이것도 어느 책에서 본 건데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려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의 조언을 듣는 건 맞다. 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은 100번 안 들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로 성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 네. 없다라고 그런 책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말들은 좀 많이 닫았죠, 길을. 그리고 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걸로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쫓아했어요. 무려 12년간 경제 공부를 하셨는데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 투자를 해 나아가시고 계시나요? 예. 투자는 누군가한테는 좀 고통이 되는 얘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투자를 많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보거나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아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하고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청사진을 그려보는 거. 네. 그리고 실제로 기업이나 ETF를 투자하면서 그게 수익이 나면 아 내 생각이 맞았네 하고 뿌듯해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일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일로 하는 순간 그 좋아하는 게 싫은 감정으로 바뀌지 않느냐. 맞아요. 그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저는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5년째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안 좋아했으면 금방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지금 꾸준히 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올린 제가 투자 공부하면서 올린 영상이 600개가 넘더라고요. 세어봤더니. 그래서 그렇게 좀 솔직한 얘기랑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잘 봤다, 고맙다 이런 얘기 하시면은 그게 그렇게 뿌듯해요. 그것만큼 정말 뿌듯한 네. 게 없죠. 맞아요. 네. 저 역시 투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 삶이 정말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는 일단은 나의 삶에 엄청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기 네. 때문에 정말 그만큼 진중하고 진지하고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 스스로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수페님은 어떠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초긍정적이라서 대책 없이 좀 낙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어른이 돼서 생각하니까 이 낙천적인 제 성격이 오히려 독이었더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잘 되길 바라는 거는 요행이었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그냥 어린애 이제 그냥 희망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제가 현타를 많이 세게 바꿔서 군대에서 좀 많이 변신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현실에서 이제 부딪히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를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했던 경험들을 쌓다 보니까 그런 벽이 하나씩 무너지다 보니까 제가 낙천적이었던 성격이 낙관주의로 좀 변경이 됐어요. 그 낙관주의에서 그 관자가 볼간이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조금씩 키워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행동력을 가해서 내가 뭔가를 하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옛날 좌우명이 긍정적인 생각이었어요. 긍정적인 생각. 네.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뒤에 글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긍정적인 생각과 실천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실천. 이게 제 좌우명이 됐어요. 결국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룬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이제 제 태도에 묻어나서 지금의 제가 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페님께서는 수페님의 잠재의식, 네,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의 이 부자 소프트웨어,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하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이 있어요. 예. 그걸 정말 몇 번씩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머니플로우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부자랑 일반 사람의 이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보통 월급을 받으면 커피를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들은 이 소득을 바로 쓰진 않아요.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커피를 사 먹어요. 네. 이게 플로우가 다른 건데,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스타벅스 주식을 8천만 원을 매수해요. 그럼 2% 배당을 주고 있거든요. 보통 2% 안팎이라서. 그러면 1년에 한 160만 원이 되고 원로 한 사람이 한 13만 원이에요. 네. 그 13만 원이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스타벅스 커피값이죠. 네. 그래서 8천만 원이 있으면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를 매일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8천만 원이 있냐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마르다고 스타벅스 커피를 그냥 사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 견뎌서 8천만 원을 모은 다음에 사 먹는 게 부자인 거예요. 그게 부자 시스템의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저도 그걸 깨닫는 게 좀 오래 걸렸고, 그리고 요즘에 워라밸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저는 이 극한의 비대칭이 있어야지 지금에 있는 이런 시스템을 깨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부자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고, 그 장착이 돼야지 내 시간도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누가 빨리 깨느냐가, 누가 빨리 부자가 되느냐, 그 시스템을 갖추느냐가 그 결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수패님 말씀 들으면서 그 부분이 생각났어요.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근로소득으로 벌고 있는 돈이 뭐 월 2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급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네. 시급으로 환산하고 이거를 이제 더 분 단위로까지 환산을 해보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 커피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사 마시기 위해서는 22분을 더 일해야 되는구나. 시간으로 돈을 시간으로 대체해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 인생의 22분과 이 커피 한 잔을 바꾸는 거죠. 맞바꾸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투자로 갔다가 투자에서 나오는 금융소득 또는 투자소득 갖다가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 22분을 나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의 22분을 희생하지 않고도 네. 이 커피 한 잔을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이 부분하고 딱 연결이 되면서 스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맞아요. 네. 저도 결국엔 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 네. 부자들 대부분 이걸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이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맞아요. 직원을 네. 고용하는 거고 네. 내 시간을 레버리지한 것뿐만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거고. 맞습니다. 수패님께서는 평소 마인드셋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아가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인생도 투자도 모두 다 복리가 작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의과대학에 이제 정시 입학한 사람을 세어봤더니 뭐 재수 삼수 하신 분들이 77%나 되더라고요. 네. 그 말은 그분들이 이제 공부의 시간을 1시간 2시간씩 하루 이틀씩 더 쌓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성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2022년도에 이대 의과는 92%나 돼요. N수생이. N수생이. 네. 네. 그만큼 시간을 복리로 쌓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복리는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투자로 따지면은 당연히 워런 버핏이 94세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리는 원래 시간을 만나면은 이게 촉매제가 돼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엔 내가 지금 나의 시간을 어느 복리에 선택을 해야 될까? 복리 선택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내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하루를 보내도 되지만 그러면 그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 그럼 그 목표를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면 그 복리의 톱니바퀴는 나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복리를 내가 어디다가 선택을 해서 가져가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에 아무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그 시간들에 만약에 어떠한 원하는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 그게 언어 공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 2개 국어에서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학습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네. 그 조각 모으기를 하듯이 네. 하루에 의미 없이 15분, 20분씩 그냥 스마트폰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하는 그 시간들을 모아서 그 시간에 만약에 어학 공부를 하면 최소한 1개에서 2개의 새로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들이 쌓이면요. 네, 맞아요. 수패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그래서 뭐 거창한 걸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아니었고요. 네. 매일 비타민 챙겨 먹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제가 아침에 뉴스 정리하듯이 그리고 네. 매일 책을 읽으면 오늘보다 당연히 내일이 더 나아져 있을 거예요. 네. 그 하나하나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쌓이고 나면 나중에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년과 작년과 이렇게 많은 차이가 벌어지게 되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우린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저는 이 성공이란 것을 항상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금 수패님이 정의하시는 성공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나 성공한 삶을 꿈꿔왔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중산층이라는 기준을 봤어요. 나라별로 다르다는 걸. 네. 근데 제가 원했던 게 결국 중산층 기준이더라고요. 아, 원했던 삶이 네. 중산층. 네. 예. 근데 한국에 내가 중산층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현타도 왔는데 근데 다른 나라 중산층의 기준을 봤더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미국의 중산층을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신의 주장을 떳떳이 이야기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고 불법과 부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게 중산층이래요. 그게. 프랑스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뭐 자기 직장 외에 다른 취미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나가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중산층의 개념이 다 나라마다도 다른데 성공에 대한 기준은 다 똑같을 필요도 없다. 나에 대한 성공은 내가 정해보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
주택님이 말씀하신 게 성공이 원하는 것을 이룬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거기서 저는 중요한 게 그 원하는 것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 맞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첫 단추를 잘 깨맬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스팬님께서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역시 또 오늘 이 시간 동안 한 번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팬님과 제가 이렇게 나눴던 대화를 통해서 아마 지금 출근 중에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테고요. 혹은 이제 퇴근하시고 퇴근길에 들으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저희의 대화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스팬님과 함께한 하와이 데저텍의 마인드 초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